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152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정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오늘 K리그 개막합니다. 야, 네, 벌써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강원 FC 올 시즌 어떻게 될지 시즌 프리뷰를 해봐야겠죠. 어김없이 모셨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김정우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올해 이 정우 씨와 함께하는 네. 첫 방송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제도 많이 춥지 않나요 지금? 인제 많이 춥죠. 엄청 춥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주, 춘천은 비교도 안 됩니다. 아, 그러겠죠. 상당히 네. 위도로만 봐도 짐작이 네. 돼요. 아니 근데 그 한때 또 기상 기자셨잖아요. 네. 담당. 도대체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이 입춘이 지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눈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요즘 기상청 네. 브리핑을 안 봐가지고 모른다. 왜 추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보통 이 시기쯤에 이제 시베리아 기단에서 이제 네. 한냉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때문에 보통 이맘때 춥습니다. 좀 추울 네. 때다. 네. 7년 만에 한바람 그렇던데? 보통 7년 만에 그렇다고요? 안 돼. 보통 겨울에 춥다. 겨울에. 보통 겨울에 춥다. 겨울에 추워요? 겨울이죠. 아직은 네. 겨울이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 뭐 네. 이제 곧 어쨌든 뭐 이번 주가 굉장히 춥고 네. 다음 주부터 또 서서히 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제 그러니까요. 봄이 오긴 오는 거죠. 그래 조금씩 좀 풀린 날도 있더라고요. 눈이 이번 주에. 한바탕 네. 오고 나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제도 눈 많이 왔어요. 근데 인제가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눈은 별로 안 온다. 네. 근데 대체로 지금 인제가 영동으로 분류되나요? 그쪽으로 하면? 영서인데 영동에 가깝죠. 거의 가깝죠. 영동이 올해 그렇게까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네. 상황이긴 해요. 맞아요. 비도 잘 안 오더니 여름에는. 이게 제가 춘천에서 출퇴근할 때 홍천을 지나서 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홍천까지는 눈이 많이 오는데 인제까지 넘어가면 눈이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산맥을 못 넘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영서만 제설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제설차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원주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뭘 보내나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뭐 호정 씨 모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또 축구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많이 또 기대하고 계시죠 올 시즌. 그럼요. 지난 시즌이 워낙 또 대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강원 FC가 개막전이 아니라서 좀 아쉬워요. 홈개막이 아니라서. 오늘 경기는 아니죠. 다음 날이니까. 내일 네. 개막이죠. 내일 네. 개막이고 원정 개막입니다. 맞아요. 대구랑 하나요 이번에? 대구랑 합니다. 대구랑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네. 춘천에서 이제 홈 경기 가질 예정입니다. 바로 직관 가세요? 가고 싶은데 네. 사실 오늘 녹음하는 오늘 그 예매거든요. 네. 그 홈 경기. 이 시간에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음을 하고 예매하러 들어가면은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관중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지난 시즌에. 그것도 그렇고 춘천은 특히나 올 시즌 가변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지금. 그래서 춘천 자격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럼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리가 없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죠. 그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그 강원 FC가 일정표 올라온 인스타그램 보면 제발 강릉으로 통일해라. 그럼요. 춘천 왜 하냐. 네. 그럼 또 사람들 또 강릉 무쇠 또 왔네 이러고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분열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주로 통일합시다. 제3지대로. 어쨌든 그런 주장 그레이트 해보고요. 유니온인데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올 시즌 K리그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강원 FC 팬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네. 기대하는 점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부터 원래 이거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 원주 한쪽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요게 원래 나중에 나와야 되고 후원 멘트가 먼저 나와야 돼요. 맞아요. 해주시죠. 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 땡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또 슈퍼 땡스 사상 최초로 또 맞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 아마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럼 오늘 152의 2부 극각 공놀이 올 시즌 강원FC 프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극각 공놀이. 먼저 지난 시즌 돌아볼게요. 지난 시즌 우리 리그 2위였습니다. 맞아요. 준우승 19승 7무 12패 승점 64점. 우리가 이런 승점을 얻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게. 작년에 한 2년치를 합친 것 같은 승점을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얻어버렸어요. 아니 진짜 우리 강등 플레이오프하고 이럴 때 승점 2개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 시즌에 참 경기를 많이 봤지만 아쉬웠거든요. 아, 왜요?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그렇게 않아요. 않지 않아서 옛날에는 이게 반대였지. 막 7승 19무 11패 이런 느낌이었지. 무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0대0 막 이런 게. 그러니까 하도 많이 작년에는 나와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겨가지고 그런 한 경기 한 경기들이. 특히 이제 울산과 접전을 펼칠 때 1등을 두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좀 무승부나 패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좀 고꾸라진 측면이 있었죠. 그쵸. 그래도 2위 자리를 유지해냈다는 그래요. 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25-26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9월부터 펼쳐질 예정일 텐데 후반기부터 그쵸. 기대가 이것도 됩니다. 막 경우의 수가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엘리트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네. 있는 그죠. 것 같아요. 최근 올 시즌 리그 성적 그 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24년도에는 2위였고 2023년에 10위였고 2022년 6위였고 2021년 11위 2020년 7위 약간 퐁당 가고 있습니다. 7위 11위 6위 12위 2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잘하는 시즌도 7위, 6위, 2위 이렇게 좀 올라오고는 있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상위 스플릿 아니면은 강등권, 네. 상위 스플릿 아니면 강등권 참.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도 우승권까지 우리가 가봤으니까 네네. 올해는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코리아컵에서는 16강까지 갔었죠. 우리가 16강에서 FC 서울 원정 경기였는데 그때 조금 이제 로테이션 돌렸다가 그래도 승부 차이까지 가가지고 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접전을 잘 펼쳐준 그쵸. 것 네.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는 챔피언스리그까지 추가가 된다. 가슴이 야. 웅장해집니다. 아시아로 너 나간다.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기대해 보겠고요. 좋았던 점 요약해 보죠. 사상 첫 준우승이었습니다. 윤습볼이 그야말로 뭐 대박을 쳤습니다. 강한 압박 그리고 변형 3백 아주 뭐랄까요, 되게 참신한 전술들 네. 많이 들고 나와서 그게 적중을 했고요. 조직력이 아주 극대화된 시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멀티플레이어 기용이 대성공이었어요. 황문기, 이기혁, 이유연, 뭐 미드필더, 수비진, 뭐 좌우 뭐 가리지 않고 그쵸. 중앙 뭐 다 전천후로 활약을 해줬죠, 이 선수들이. 황문기는 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국대급도 아니고 국대였어요. 그쵸. 그렇죠. 국대 우리 강원 승선하면서. FC가 그렇게 국대를 배출한 적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쵸. 국가대표 차출이 막 2명이나 되기도 하고. 특히 강원 FC 풀백 중에서는 국대 간 그렇죠. 선수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일한 국대 않나요? 출신은 네. 있었어도 그렇죠, 강원 FC에 그렇죠. 와서 네. 차출된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대단했고요. 무엇보다 한국 축구를 뒤흔든 슈퍼루키 양민혁이 있었죠. 뭐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는 온갖 최연소 신기록을 쓰고 결국에는 뭐 한 시즌 만에 바로 EPL로 직행을 하는 그런 역사를 또 새로 썼는데 네. 바로 근데 지금 2부 리그로 임대가 돼가지고. 챔피언십으로. 아니 그래도 14분 뛰었는데 뭐 주목할 만한 슈팅 막 이러면서 토트넘 팬들이 도대체 왜 임대를 보냈냐. 지금 차라리 양민혁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을 펼 정도로 네. 나름 그래도 좀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이적생들의 알토란 같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머니볼 축구였죠. 그야말로. 맞아요. 이상원, 뭐 이기혁, 김강국, 이유연, 김희서 아주 쏠쏠한 활약. 뭐 이상원은 리그 톱클래스 공격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그쵸, 네. 국내 공격수 득점 1위도 그쵸. 차지했으니까 뭐 이기혁 말할 것도 없죠. K리그 뭐 베스트 왼쪽 풀백에 노미네이션 되기도 했었고 뭐 이유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네네. 강원의 가투스라고 불렸던 아, 이번에 또 그래요? 네, 정식 영입까지 그쵸, 했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역시 막판 미끄러진 우승 경쟁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뎁스도 그렇고 네. 결정적일 때 아무래도 뭐 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쵸, 또 신진급 선수들도 작년에 많았고요.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또 울산에 어쨌든 좀 여러모로 약한 면모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네. 통산할 노릇이긴 한데 왕권을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미. 아까 녹화하기 전에도 자꾸 이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뭘 꺼내 또 전화. 아유 꽂히셨어. 감화가 되셨나봐요. 아니 우리도 근데 우리 유튜브도 약간 이런 걸 많이 좀 찍으면 어떨까? 락커룸 대로. 그럼요. 윤정한 감독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닐 것 같긴 삐커. 해가지고. 정경호 감독은 또 이게 락커룸 대가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큰형님 리더십으로. 아니 뭐 말씀하시려다 제가 삐컷 계속 삐컷. 끄는 거 맞나요? 아니. 컷을 잘 활용해라. 그럼요.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프리시즌 어떻게 준비했나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감독이 바뀌었죠. 윤정환 감독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연봉에 좀 이견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거와는 달리 그렇게 알려진 거와는 조금 의아하게 다음 행보가 이어졌죠. 인천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인천이 어쨌든 연봉을 네. 맞춰줬나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인천은 맞춰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규모도 크고 저희보다는 그리고 또 올라와야 그쵸. 되니까. 그게 네. 급하니까 인천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땐 K리그 2가 박 터질 것 같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윤정환 감독 같은 뭐 능력 있는 감독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인천은. 그래서 어쨌든 파격적인 조건까지 걸었고 아쉽게도 우리도 나름 성의를 다 표했지만 네. 그것까지 맞춰주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수석 코치였던 정경호가 감독으로 이제 네. 올라섰습니다. 네. 내부 승격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준우승을 거뒀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감독과 이렇게 재계약에 실패하면은 팀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프리시즌 자체가 시작부터 좀 안 좋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용호 감독이 승격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잡음이 최소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확실히. 윤정환 감독도 싸우고 나간 건 아니니까. 그쵸. 뭐 네.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뭐 이해관계, 어른들의 사정, 뭐 돈 문제 이런 걸로 나간 거니까 뭐 네. 깔끔하다면 깔끔한 이별이죠. 뭐 그쵸. 그래 서로 네. 조건 안 맞아, 오케이. 서로 쿨하게 헤어지자. 요거였고 정용 감독 올라온 선택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팬들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강원 돌풍의 숨은 주역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 본체설. 수코 본체설 뭐 이런 게 본체설 있었으니까.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이 그거를 증명하느냐. 전면에 나서서 있잖아요.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본체였다는 본체 걸 연기 아니냐. 아니었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감독과 또 수코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정경호 코치 시절에 잘 했을지 몰라도 이제 감독은 전반을 다 아울러야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어쨌든 시험대가 됐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첫 구단 선수 출신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컬 보이로서 또 강릉 삼척 출신 아니겠습니까? 삼척 출신. 예, 프랜차이즈 어떻게 보면 스타로 야.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의 아들. 강원의 아들. 뭐 그런 어쨌든 수식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감을 표명하는 것 같고요. 팬들도. 또 함께 이제 친정팀으로 돌아온 박용호 수석 코치, 오범석 코치에 대한 기대감도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사실 오범석 코치 뭐 선수로도 뛰었었고 그쵸. 네.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코칭 스태프들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저는 그 여기 분석 코치로 이번에 새로 합류한 장영훈 코치가 네.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이 그 스페인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코치로도 일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스타 TV 축구 유튜버에서 이분이 그 장 코치 그분인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술적인 코멘트를 되게 잘 해주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강원 FC에 합류를 하면서 원래는 그러니까 분석가로 보통을 많이 합류하잖아요. 근데 분석 코치로 합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스타 TV에 나오면서 내가 분석가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런 훈련 세션에도 그런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석 코치로 합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술적 역량이 좀 많이 맞아요. 네. 강화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제는 머니볼 축구 제대로 이제 그런 시스템 축구가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강원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네. 이적 시장으로 가보죠. 먼저 나간 선수들. 정말 뭐 쟁쟁한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양민혁이 나갔죠.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완전 이적을 했고요. 황문기 선수는 지금 입대를 했습니다. 네. 입대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못 봐요. 그래도 강원도에 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평창 평창으로. 유나이티드로 가자. 멀지만은 않다. 멀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가끔 관중석에서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가끔. K4 리그를 보러 가시면 볼 수 그렇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든든하게 중앙 수비 자리를 책임져 줬던 김영빈 선수도 나갔어요. 지금 전북 현대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영 선수도 참 이 주장 역할을 오랫동안 잘해줬는데 계약 만료로 이제 떠나게 됐고요.
유인수 선수도 이제 트레이드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 정도의 굵직한 이적이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 선수 이제 헨리도 이제 임대였는데 이제 복귀를 하게 돼서 네네. 하지치 이 선수는 좀 낯서네. 하지치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요? 저희가 리뷰한 게 리뷰한 게 그쵸. 거기서 코바세비치 얘기하면서 네. 우리 하지치라는 애도 있다라는 걸 언급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언급조를. 근데 너무 인지도가 낮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존재감이. 이 선수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약 네. 만료로 역시 떠나게 됐습니다. 요 정도 좀 이제 나간 선수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유 오른쪽이 그냥 뻥 뚫려 버려가지고 오른쪽이 지금 심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들어온 선수들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일단은 맞아요. 이유연 선수가 임대였는데 완전 이적을 했다. 네. 요거 아주 고무적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네임밸류 있는 우리 홍철 국가대표 왼쪽 풀백 출신 홍철을 영입을 했습니다. 홍철 대구 있는 FC에서. 홍철팀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영의 공백을 바로 홍철로 메울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작년까지 대구에서 또 거의 주전으로 활약을 그쵸? 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국대 출신의 약간 수비수.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선수랑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네. 베테랑의 역할도 뭐 하고 리더십도 기대가 그쵸. 되나요? 네. 좀 윤석열 조심스럽네요. 선수랑은 좀 다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제가 약간 잘못 다르지만. 얘기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즉시 전력감 윙어로는 울산에서 김민준을 데려왔습니다. 기대감이 아주 큰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정용 네. 감독도 뭐 공격 포인트 15개 이상은 뭐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준 선수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모두가 양민혁일 수 없다. 양민혁의 공백을 한 절반은 메워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역시 윙어로 강윤구 선수 또 데려왔습니다. 여기 윤일록 선수가 또 돌아왔어. 속죄인가요? 윤일록 어떻게 보면 네. 속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사실은 그 마지막에 윤일록 선수가 강원 FC 마지막 경기에서 뭐 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워낙 또 강원 팬들에게 충격으로 남아있기 저는 때문에 그걸 직관으로 봤거든요. 그 현장을. 그렇죠. 참 근데 윤일록 선수가 참 미우면서도 참 안쓰러웠어요. 그때 그 경기가. 본인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몸이 안 따라주는 컨디션이 거는 난조였어요. 그 그쵸. 시즌 자체가 그런 사정. 근데 올해는 좀 멀끔한 컨디션으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고요. 또 아까 유인수 선수랑 맞교환한 원희도 선수가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중원에서 활동량이 또 많은 선수니까 기대가 됩니다. 중원이 참 많이 두터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선수로 마리오 추제와 호마리우 말데 선수 데려왔는데 이름은 뭐 호마리우 기니비슈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기대가 돼요. 기니비슈 기니비슈. 그래서 이제 작년 시즌까지 또 중국 리그에서 뛰었다고 하니까 아시아도 잘한다. 이게 아시아를 경험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중국 리그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마리오 추제 선수는 또 전형적인 이제 동유럽권 선수겠죠.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 맞아요. 지난 시즌에는 저 보스니아 리그에서 뛰었는데 상당히 또 활약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제가 좀 그 의문인 거는 좀 있는데 이 선수 키가 거의 190에 가깝거든요. 180 몇이에요. 윙어인데. 근데 윙어예요. 공중볼 다 따겠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할지가 좀 스타일이나 의문이다. 큰 키에서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또 돌파가 준수하다는 얘기가 공격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쌓았어요. 네. 지난 시즌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약간 그 윙포워드에서 민첩함보다 약간 그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이렇게 탱크 같은 약간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 거지 뭐 그거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마리오 추제 선수는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호마리오 선수는 약간 컨디션 조절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개막 이후에 조금 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밀 자체가 좀 늦었잖아요. 늦어요. 지금 등번호도 아마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기대가 되고요. 다음으로 연습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에도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안탈리아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즌의 신화도 이 안탈리아 이 전지훈련에서 쌓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이때 또 좋은 활약을 해가지고 결국엔 시즌에서도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프리뷰 때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었죠. 양현준의 뒤를 좀 이어주지 않겠냐 양민혁이. 근데 너무나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안탈리아였고요.
우리 이번에 경기 참 많이 했는데 네. 전적이 지금 썩 좋진 않아요. 2승 3무 7패입니다. 2승 3무 7패. 작년에도 이랬나요? 작년에 그래도 성적이 아니 작년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경기를 더 많이 했고 엄청 많이 했어요. 12경기나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작년보다 더 수준 높은 팀들이랑 했어요. 분데스리가 뭐 2부 리그 중상위권 팀하고도 했었고요. 뭐 루마니아 리그 1위 팀, 뭐 세르비아 리그 3위 팀, 뭐 대체적으로 뭐 상위권 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럼 뭐 어떤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얼마나 우리 팀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해 본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 ACL을 나가다 보니까 좀 더 뭐 다른 상대와 그렇죠. 리그 수준보다 더 높은 상대와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 되게 필요한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프리시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경호의 이제 실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프리시즌 막 여기서 뭐 농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DB처럼 뭐 컵대회 우승하면 뭐 합니까? 지금 시즌을 다 박살을 내고 있는데 DB 팬들이 지금 굉장히 분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하나 이길 수도 시범 경기 때는 날라다닐 때가 많아요. 뭐 롯데도 그렇잖아요. 야구에서 이게 4월만 되면 또 녹록지가 않아집니다. 그쵸. 이게 현실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뭐 지난 시즌 프리시즌 어쨌든 단련을 했기 때문에 또 정규 시즌 잘했던 거잖아요. 그쵸.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긴 경기가 한 2경기 있다는 거,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폴란드 2부 리그 1위 팀을 잡았어요. 푸르크, 베크, 테르, 말리차, 니에치, 에차라는 팀인데 2대1로 이겼습니다. 이지호, 진준서 선수가 골 넣었어요.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주들인데 그렇죠. 진준서 선수는 뭐 워낙 작년에도 뭐 데뷔골도 넣지 않았나요? 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도 기대가 되고. 근데 여기는 어디 보스니아 리그 4위 팀이라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젤젠 니카르? 네.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기혁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해서 이겼다가 2승을 또 거뒀고 대체적으로 젊은 선수들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지호 선수도 2골 정도 넣어줬고 황은총 선수도 2골 넣고 양민혁 선수가 다 이런 정도 활약을 펼쳐줬었잖아요. 그 기대를 보는데 두 선수 아무래도 지금 강원의 최대 기대주 중 한 명인데 두 명인데 두 선수가 올 시즌 어쨌든 지켜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한테.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무도 있고 물론 이렇게 패한 경기가 이제 실점을 좀 많이 한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갈수록 또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니폼 얘기를 해야 되네. 유니폼 아니 줄무늬가 사라졌어요 올 시즌. 1년 만에 왜 다시 없앴죠? 근데 원래 줄무늬가 없었어요. 원래 없죠, 강원은. 우리는. 근데 그리고 작년 시즌 유니폼 자체가 그 FC 서울이랑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뭐 그런데 줄무늬면 다 FC 서울이야. 근데 중요한 건 FC 서울이 줄무늬를 없앴으니까. 뭐야? 아니, FC 서울 유니폼도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다 차치하더라도 강원 FC는 줄무늬가 없는 게 맞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아니 보통은 우리가 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럼 이게 약간의 징크스가 돼가지고 뭐 뉴욕 양키스 그러니까 뭐 이게 줄무늬 있는 팀들 보면 보통 그걸 이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강원 팬을 오래 하면서 유니폼을 계속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할 때마다 뭐 많이 나오는 지적이긴 하지만 강원은 참 유니폼의 공통성이 없어요. 어떤 상징적인 매년 유니폼 디자인이 바뀌고 뭐 이거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팬들의 가장 큰 지적이긴 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저희 그 유니폼 스폰서가 필라잖아요. 필라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필라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매년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시안을 주겠죠. 시안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땐 강원은 그 후순위에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마케팅적인 비용이지 않을까요?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앞에 여러 팀들이 골라가고 남은 거에서 디자인을 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원만의 시안이 아니라 그냥 전체 시안을 봤을 때 강원은 나중에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또 그렇다고 이제 앞선 팀에서 했던 걸 또 고르면 너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차선을 고르는 거죠. 차선을. 근데 이 색깔은 계속 이걸로 가져가나 봐요. 원래는 우리가 완전 좀 어떻게 보면 완전 주황에 가까운데 이제 약간 레드빛이 이제 도는 색으로 좀 가져간 것 같아요. 자몽색에 가까워졌어요. 자몽색 가까워. 옛날에는 오렌지에 가까워. 완전히 오렌지였죠. 근데 작년에 그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이거 결국
김진태 도지사 입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었어. 아니, 우리는 있었어. 색깔 입힐 좌석은 없으니 유니폼이라도 물살처럼 그렇게 입히자. 하지 못하니까. 유니폼이라도 입히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성적이 어쨌든 좋으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질문이 없어진 거 빼고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냥 무난합니다. 맞아요. 특별히 뭐 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 보면은. 아니 근데 어쨌든 AFC를 나가잖아요. 네. 그럼 서드킷을 한번 낼 만도 하지 않나요? 이것도 제발. 비용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긴축 재정이에요. 아니 네. 서드킷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번은 홈 유니폼이라도 수량을 좀 넉넉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판매할 때 네. 스토어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의 참 이제 약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네. 그런 거라도 잘해야 어쨌든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보러 갔지만 유니폼을 구매하지 못한 양민혁을 못 샀어. 양민혁을 못 산. 끝내. 양민혁은 이제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땐 아니 어떻게 알아요? 다시 돌아올지. 류현진처럼 나중에. 양민혁 선수가 나중에 은퇴할 때 그럼 제 나이가 그때쯤이면 자, 부록을 바라보고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유니폼 넉넉히 찍어주기를 바라겠고요. 주장단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올 시즌 주장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우리 또 중원을 책임져 줘야 되는.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정호 씨가 아쉬움을 많이 표했지만은 올해는 또 몸을 완연하게 다 만들고 올 테니까. 다시 동캡 우리의 그렇죠. 복귀한 동캡. 동캡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주장은 역시 이광현 선수 그리고 이기혁, 이유현 선수가 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에 또 활약 이런 게 또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네. 싶고요. 사실 우리가 또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네. 뭐 한국영, 김영빈, 황문기까지 지금 다 네.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물갈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젊은 주장단의 또 모습. 작년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젊어졌다. 젊은 주장단. 또 이거 계속 젊어져. 아니 근데 김용빈 선수는 전북에서 부주장이던데요? 그래요? 근데 아니 이제 근데 주장까지도 할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주장하기는 좀 아직은 그래요? 이적생이기도 자, 하고. 이적생이 그래서 주장하는 바로 건 좀- 부주장 단 것도 네. 어쨌든 거기서도 좋은 활약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올 시즌 기대하는 점 꼽아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경호 호가 본격 출항을 합니다. 수코 본체설 작년 네. 돌풍의 숨은 주역으로 꼽혔던 정경호 감독 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체제의 첫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네. 정경호 감독은 2017년 이제 상주 코치를 할 때부터 팀의 브레인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남 수석 코치를 역임하면서 전술적으로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정경호 코치 시절에 이런 전술적 역량이 두드러지는 그 당시에도 이런 전술가 스타일의 코치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강원에서도 그 모습을 또 입증을 했으니까 네. 윤정환 감독을 보좌하면서 그리고 정경호 코치하면 항상 생각나는 이미지가 네. 항상 에어팟을 끼고 패드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뭔가 패딩 조끼가 된 거 있고. 뭔가를 계속 이게 판교 스타일의 약간 그죠. 코치죠. 방금 스타일. 근데 그걸 감독 때도 할까? 근데 그건 좀 아니 네. 근데 그렇게도 뭐 요새 또 유럽 보면은 그쵸. 감독들이 좀 그렇게 스마트한 모습으로 그쵸. 그런 경우도 네. 있으니까 그럴 약간 수도 뭐 있죠. 농구 스타일이긴 한데 맞아요. 축구에서도 이제 점점 그렇게 좀 그럼요. 어쨌든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정경호 코치가 했던 말들을 좀 꼽아보면은 지난 시즌에 감독 선임됐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리그 준우승 돌풍 이후 이듬해 리그 11위로 강등된 경남FC를 돌아봐야 한다. 이게 딱 강원의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설레가 돼버렸어 그렇게 이게. 얘기를 하죠. 경남 뭐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도 그 모습을 성남 코치라면서 지켜봤다. 성남 때는 본인이 직접 겪었잖아요. 강등을. 강등을 맞아요. 당하기도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 본인도 강등을 겪기도 했었고 네. 그때 감독 대행까지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철저히 좀 분석을 해가지고 반면 교사를 또 삼아가지고 강원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미디어데이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이 작년에 준우승이라는 굉장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민혁 등 많은 투축 선수들이 이적했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변화는 있지만 변함이 없는 공격 축구로 색깔 있고 단단한 축구를 하겠다. 약간 이거 거의 선고 슬로건 정치 아니에요? 같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변화는 보통 이런 슬로건 많이 없다. 쓰는데 네. 선거 나가면은 이 플랜카드 거나요? 경기장에. 춘천 송암타운 곳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시스템이다.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철학과 방향성을 잡아줬다. 가장 큰 변화는 정경호다.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시즌을 치를 것이다. 시스템 축구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단의 변화는 강원의 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이적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키기도 힘들고 이게 뭐 누구를 사실 싼 값에 데려오고 비싸게 팔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쉽게 이제 이 시스템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약간 유럽의 그 분데스리가에도 도르트문트가 어떤 이런 시스템을 되게 잘 갖춰놓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르트문트 선수도 많이 이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스를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약간 주목받지 못한 선수를 또 데려와서 또 성공시키고. 우리 롤 모델을 돌문 쪽으로 보자. 우승은 언제 하려고? 쉽지 않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정경호 아무튼 기대를 좀 품어봅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뎁스가 어느 때보다 두텁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시즌 프리뷰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이게 참 선수층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후반기 되면 퍼질까봐 걱정이다 이랬는데 지난 시즌 조금 백업이 두터워지더니 올해는 진짜 어떤 선수들을 먼저 기용해야 하나 싶을 만큼 많아졌어요. 선수 중원 자원이 특히 어마어마하게 풍부합니다. 보면은 일단 김동현과 이유연이 주전으로 좀 버틴다고 치면은 백업만 해도 강윤구, 뭐 김강국, 김대우, 최한솔, 황은총, 김태환, 유주진, 뭐 원희도 쟁쟁합니다. 줄줄 나와 힘도 조화가 잘 돼 있고 공미, 뭐 수미도 잘 이제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각자 약간 역할들이 또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박투박 스타일도 있고 완전 이제 공미 스타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즌 중반 되면 우리 서민우 선수가 또 복귀를 하니까. 그렇죠. 또 든든합니다. 김대원도 복귀하고. 그렇죠. 김대원 선수도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또 뭐 완전 후반기 가면 또 이승원도 복귀를 하니까 그만큼 또 중원은 탄탄함을 더 이어갈 수가 있다. 마침 아챔을 시작할 쯤에 복귀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체력적으로 좀 쌩쌩하게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K리그 2의 알짜배기 자원과 K리그 1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던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다. 잘 채웠다. 우리 스카우팅 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워오는 수밖에 없어요. K2에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게 또 작년에 통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럼요. 올해도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양으로 때려 넣어서 몇 명은 터지겠지 그 중에서.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창단 후 첫 어쨌든 아챔을 데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층 늘리기는 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것, 특히 이 울산에서 이 아챔을 경험했었던 뭐 강윤구, 김민준, 윤일록 이런 베테랑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 있는 선수들. 윤일록은 특히 베테랑이기도 하고 이런 국제무대 경험이 있는 그렇죠. 그런 국제무대 경험 있는 선수들이 와줬다는 것은 또 강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예, 그 확실히 국제 무대라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경기더라도,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경기에서 느껴지는 그 피치에서의 부담감 이런 게 들어갈 때부터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환경이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 어쨌든 리그 스테이지 로 진행이 되잖아요. ACL이. 그래서 동아시아랑 서아시아가 나눠지긴 했어도 태국 뭐 이런데 원정은 그렇죠. 이동거리가 뭐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4개 팀 있잖아요. ACL 진행하고 있는 그 팀들이 개막전 때 쉽지 않을 것이다.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또 트레이너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 뎁스를 늘려놓고 경험 많은 선수들, 경험 있는 선수를 영입한 것은 적절한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점은 또 양민혁을 이을 슈퍼 루키 또 나올 것이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양현준, 양민혁 이렇게 계속 나오고는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어요. 특히 유망주를 또 대거 영입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강원 FC가 대대적으로 지금 선수 영입을 발표한 게 뭐 황은총 선수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지호 선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정승빈, 뭐 유병헌, 유주진, 유준진, 김영진, 김태환, 뭐 성기환 이런 선수들 대부분 다 이제 06년생도 있고 뭐 04년생, 02년생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아주 어린 선수들입니다.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20살이 된 선수들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지금 8명 얘기했죠. 8명 중에서
명 정도는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프리시즌 활약 좋았다. 앞서 말씀드린 황은총 이지호 선수. 분명히 시즌에 기용이 될 거란 말이죠. U22 자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우리가 양민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U22 이 제도에서 여러분 좀 덕을 봤어요. 양민혁 덕분에. 굉장히 사실 거의 뭐 치트키였죠. 양민혁 선수 전 경기 다 뛰었는데 그러니까 U22 쿼터는 우리가 하나 먹고 들어갔단 말이야 덕분에. 근데 올해는 어쨌든 계속 로테이션은 들어가야 돼요. U22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 선수들 중 한 명은 터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또 만약에 뎁스가 되게 부족하면은 이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뎁스가 갖춰져 있고 베테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양민혁만큼 커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이 선수들에게 그 정도까지의 높은 막 부담감이나 이런 게 가해지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양민혁처럼 해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무리 그런 점에서 이 선수들도 조금 커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 FC는 이 유망주의 산실 역할을 또 리그 차원에서 보면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런 팀 컬러를 가져간 거. 옛날 저기 네덜란드 리그면 아약스 같은 도르트문트 아약스 그런 느낌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무튼 굉장히 젊은 선수들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한 점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양민혁도 없고 황문기도 없다. 모두 떠난 지금 오른쪽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오른쪽 풀백은 이제 황문기가 있기 전에는 우리 이제 김진호 선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진호가 나가서 걱정했는데 황문기가 잘 메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황문기마저 나가버렸어. 지금 뭐 시즌마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풀백이. 이 시즌 누가 해줘야 되는지 지금 보면은 강준혁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물론 강준혁 선수도 기대주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풀타임 주전으로 뛰었을 경우에 뭐 황문기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줄 것이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강준혁 선수 제가 경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뛰는 걸? K2에서 온 선수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K2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듣긴 했어요. 뭐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유현 선수가 오른쪽 보고 다시 내려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원은 뭐 다른 선수가 하더라도 이유현 선수가 대체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면은 윤일록 선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냐면은 황문기 선수도 지난 시즌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윤일록 선수가 속죄를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그때 이제 울산에 있을 때 기사 같은 걸 봤는데 이제는 뭐 풀백으로 불러주세요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하긴 했을 거예요. 전천후 자원으로서. 제가 봤을 땐 윤일록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려고 영입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럼 풀백 가능성도 있다? 풀백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제 거의 뭐 제임스 밀러로 완전히 정착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준혁 선수도 어쨌든 뭐 지난 시즌까지 K리그 2의 이제 정상급 또 풀백으로 활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어쨌든 리그를 또 뛰어넘어서까지도 좋은 활약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좋은 활약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윙도 문제인데 뭐 김민준 선수가 일단은 즉시 전력값으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김민준 선수한테 일단 기대를 걸어보고, 그렇죠. 또 외국인 선수 뭐 마리오 선수도 지금 이제 윙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 호마리오 선수도 이제 꼽히고 있긴 한데 돌려 써봐야죠. 누가 잘할까. 누군가 터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최병찬, 김도현, 뭐 김영진 이런 선수들도 꼽히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이제 1군급까지는 또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준 선수가 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직 기대를 좀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완전히 양민혁, 황문기를 오롯이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뭐 적당한 평균 정도의 활약만 해줘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 역량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민혁과 황문기로의 크랙 플레이를 그럼 어떻게 전술적으로 더 나눠서 수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왼쪽이 좀 분담해줘야죠. 맞아요. 솔직히 유인수 선수가 그렇게까지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즌. 그렇죠. 좀 너무 비교가 돼서 그렇지만 오른쪽하고. 그렇죠. 올해는 홍철도 있고
그렇죠. 호마리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긴 해요. 강윤구도 있고 뭐 이지호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좀 분담을 해주면은 상대 수비를 좀 당황시키는 맞아요. 양쪽이 다 그냥 막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 예전에 양현준 김대원 시절에 최고의 이제 양쪽 윙포드들이 정상급 날개진이었죠. 김대원 선수도 오잖아요. 김대원 또. 선수 또 후반기에 오게 기대가 됩니다. 왼쪽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자, 근데 두 번째 또 걱정되는 점은 외국인 선수들 문제. 올해도 속을 터지게 할지. 이게 외국인 선수들이 터져야 되는데 속을 터지게 하는 게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시즌들 보면은 우리가 재미를 못 봐요, 외국인 선수들. 우리 하나 이글스도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강원 FC도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근데 올 시즌은 어쨌든 외국인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명 보유하고 4명까지 동시 출장이니까 이게 사실 외국인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올 시즌은. 근데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참 검증된 선수가 참 없다는 게 우리는 애시당 쪽 검증된 선수를 데려올 수 없어요. 왜냐면 왜냐면 검증이 되면 우리가 못 데려오지.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검증됐는데 우리가 데리고 와. 아니 강원이 그 시즌 그러니까 프리시즌 동안 좀 이름 있는 외국인 선수 영입 설이 좀 있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르샤 같은 선수. 맞아. 그런 선수들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뭐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거든요. 성사가 되지. 그래서 뭐 마리오 취재로 가고 그래서 호마리오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이미 있던 선수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당해가지고 뭐 14경기인가 뭐 그 정도 뛰고 뭐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맞아요. 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좀 절치부심해서 세 번째 시즌이니까 잘해줘야 되는데 이번엔 해줘야 된다. 가브리엘은 이게 또 유리몸이면 큰일 난다고. 가브리엘은 올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렇죠. 기회고 당연하죠. 이 선수가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디노처럼 갈아 끼워야 됩니다. 빨리 디노까지 빠르게. 갑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난 시즌 저희 프리뷰 할 때도 가브리엘이 해줘야 된다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가브리엘은 워낙 또 강등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뭐 부상만 없으면 맞아요. 실력은 있는 선수. 근데 몸 상태가 좋대요. 올 시즌에. 지금 좋아야지 그러면 그게 회복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자 그렇고요. 코바체비치야 뚝배기는 입증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 발로 넣는 골은 거의 없었어요. 기복이 있다 그만큼. 축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발로 해야 되는데 뚝배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크라우치도 발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리고 좀 걱정해요. 엄청나게 뚝배기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뚝배기가 월등히 좋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또. 그렇지. 근데 일단 코바체비치는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우리 DB 프로미로 치면 저 로버트 카터 같은 선수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바체비치는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보다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압박 능력이. 전방 압박. 더 넓은 범위를. 그게 옵션이죠. 어떻게 보면 옵션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전술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못 본 게 뭐 작년에 기억이 벌써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뭐 갈레고 웰링턴 뭐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갈레고 줄줄이 나오죠. 브라질 친구들. 맞아요. 그리고 야구 선수도 있었죠. 전반기에 대활약을 펼쳐서 우리가 드디어 외국인 선수로 초대박 나는구나 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올 시즌에는 정말 우리도 외국인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윙어인 마리오의 활약이 이제 큰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농구도 그렇지만 사실 축구에서도 외국인 선수의 그 활약에 따라서 결국 리그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도 외국인 선수를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만 막 한두 명 안 터지고 이러면은 경기력이 확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ACL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외인 선수들의 활약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많은 팬들이 이걸 또 우려하고 있죠. 제2의 경남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아까 정경호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은 리그 준우승 후에 이듬해 강등당한 이 경남 FC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다 보니까 둘 다 좀 이제 욕심을 내는 느낌도 있었고 경남이 이제 모처럼 이제 구단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로 누적
부진이 겹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체력 안배를 잘 하느냐 그게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 정용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고무적인 거는 뎁스가 어쨌든 늘어났다는 점 이제 감독이 어쨌든 그 로테이션 역량에 달려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정용 감독이 얘기하는 시스템 축구가 그렇죠. 얼마나 자리매김하느냐. 네. 뭐 필요하면 우리 또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영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쵸. 돈이. 아니, 우리 양민혁 판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양민혁 판돈. 그게 근데 구단에 있나요? 어디론가 벌써 어디론가. 제가 저번에도 행정복지 어디론가 전입 어디론가 다운으로. 네, 막 모르겠습니다. 어디 일반회계로 편입됐는지. 자, 그럼 약간 어쨌든 이게 하반기에 ACL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러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리그 성적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ACL에 좀 몰두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리그가 먼저죠. 그렇죠. 그래도 리그가 먼저인데 뭐 광주처럼 강등만 안 당하는 선에서 그냥 버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광주는 뭐였죠 전략이? 근데 ACL에 집중한 건가요? ACL에 집중했죠. ACL에 집중해서 그래서, ACL은 뭐 상당히 깡패처럼 ACL 두들겨 패고 다녔죠. 엘리트 16강까지 진출했으니까 지금. 그 전략을 썼어 광주는. 근데 광주는 약간 여긴 뭔가 선전전으로 쓴 것 같기도 해. 본인들이 이제 지금 구단 지어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무대에서의 활약 드높이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게 확실히 뭐 수당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ACL이 8강 뭐 4강만 가도 뭐 상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K리그 규모를 또 생각해. 아니 거의 뭐 예산급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 강원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근데 저희는 뭐 예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리그에 집중하는 게 맞죠. 네, 아마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근데 벌써 이런 얘기해야 돼? 선택과 집중 얘기까지. 일단은 뭐 잘하겠지 둘 다. 그래도 시즌 시작인데 트래블을 목표로 가야지. 코리아컵까지. 트래블. 저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울산 포항도 아닌데 트래블. 경남이 이렇게 하다가 쉽지가 않았다. 자, 우선 아직 ACL 안 왔으니까 리그에 집중하고 리그가 가장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 승점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렇지. 후반에 미끄러질 걸 생각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안전망을 세워놔야죠. 맞아요. 우리 리버풀도 깔끔하게 이번에 FA컵 16강에서 32강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플리머스한테 60 몇 년 만에 패배라 그러던데.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선수단을 가동하고 모르겠네. 좀 살살 뛰었겠지. 왜 살살 뛰었을까? 그럴 경기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선택과 집중 필요합니다. 베스트 11 한번 꼽아보죠. 올해 기본적으로는 4-4-2 포메이션 4-4-2로 갈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역시 이광현 선수가 어김없이 골을 지킬 거고, 백업으로는 뭐 박청희 선수도 있을 것이고, 뭐 조민규, 김유성 선수도 있습니다. 서드까지도 이제 다 있고요. 백포 라인을 보면은 왼쪽 풀백은 홍철 선수가 일단 주전으로 뛰겠죠. 새로 또 영입을 해왔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겠죠. 백업으로는 송준석, 성기현 선수. 그러니까 백업이 그래도 송준석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또 이기혁 선수가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센터백 자원을 보면은 일단 이기혁 강투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김영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는 고스란히 이기혁 선수가 메울 것이고, 뭐 또 왼발잡이이기도 하니까 왼쪽 센터백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신민아 선수. 언론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47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 벌써 제2의 양민혁이다. 네. 근데 센터백입니다. 포워드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 근데 지금 리그에서 가장 촉망받는 센터백 유망주예요. 아니 국대예요. 그렇죠. U20 청대. 지금 아시아 그 컵인가요? 거기에 대회 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U22 자원이 우리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수준급의. 맞아요. 신민아 선수도 충분히 주전으로 기용이 되겠죠. 신민아 강투지 아니면 이기혁 강투지 이런 식으로 기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참 문제가 이 세 명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좀 치명적이다. 네. 가동되기가 힘들어요. 이 시스템이. 그렇긴 해요. 근데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도 수준급의 센터백 자원이 3명이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양으로 때려봐. 뭐 조현태도 있습니다 우리. 조현태도 있죠. 정승빈도 있고. 있죠. 박수환, 박호영. 있죠. 젊은 자원들 한 명은 되겠지. 그럼요. 우리 신민아도 작년에 그렇게 발굴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조현태
예전에 FM 할 때 그래도 나름 포텐 괜찮은 유망주였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또 우리 센터백들이 발이 빠르다는 거. 그쵸.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민호 선수 상당히 또 스피드가 좋은 그쵸. 센터백으로 네. 이 정평이 나 있으니까 네. 강투지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정감의 강투지, 발빠른 저 신민호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럴 있죠. 수 있죠. 왜냐면 누군가는 그래서 김영빈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네, 강투지가 그렇죠. 해야지. 이제는. 강투지가 고생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 시즌. 제가 봤을 때 강투지가 중요합니다 올 시즌. 그렇죠. 네. 키플레이어 중 한 명입니다. 그 제가 요즘 그 K리그 뭐 이제 외국인 선수들 좀 보고 있는데 네. 이거 피지컬 좋은 선수들 너무 많아요. 포워드진에서 그때 말했던 FC 서울에 또 이름 생각 안 나. 야잔. 야잔? 걔는 근데 센터백. 그러니까. 네, 걔도 있고. 근데 이번에 제가 어제 상대 공격수가 공격수. 그 말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 전북현대 그 ACL 그 경기를 봤거든요. 거기에 콤파뇨라는 애가 이번에 콤파뇨? 새로 이탈리아 선수인데 전북에? K리그 최초 이탈리아 선수래요. 어제 헤더로만 2골을 때려 박는 거야. 상대가 태국이긴 했지만. 옛날 거의 비엘입니까 느낌이? 그냥 그냥 걔는 근데 제가 봤을 땐 네. 헤드밖에 없습니다. 뚝배기예요? 뚝배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지 근데 사실. 근데 그 선수 그게 엄청나. 그 선수 막을 수 있는 선수 강투지 아니면 야잔 야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이기혁. 이기혁 못 막아. 이기혁 못 막아. 안돼. 진짜. 이기혁 어떻게? 이기혁 마킹 시키면 진짜 기절해. 안돼. 강투지 고생했겠네. 강투지 고생해야 강투지가 된다. 피지컬 담당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풀백은 앞서 말씀드린 강준혁 선수, 백업으로는 권석주, 최정훈이 꼽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백업 자원은 조금 격차가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강준혁 선수가 좀 고생해줘야 되고 여차하면 뭐 이유현이 오로 들어가. 윤일록 들어가든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기는 합니다. 미드필더진으로 가보죠. 중앙으로 가죠. 네, 중앙으로 가볼게요. 중미 일단 김동현, 이유현이 꽉 잡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동현은 또 특유의 또 찔러주는 패스가 좋잖아요. 좀 더 공격적인 롤은 김동현이 해주고 수비적인 롤을 이유현 선수가 해주는 느낌으로 가면은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업 자원도 뭐 든든합니다. 강윤구 선수 뭐 공미로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로 그쵸. 정평이 네. 났죠. 또 강윤구는 윙으로 또 뛸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티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계속 실험을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꼭 중미에만 놓는 게 아니라 아마 또 그래서 영입을 했을 것이고 또 김강국 선수도 뭐 지난 그쵸. 시즌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김대호 선수도 있고 밸런스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 최한솔 선수도 있습니다. 백업 자원이 되겠죠. 이윤 선수. 피지컬 엄청 크더라고요 이 선수. 피지컬 담당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에이스 마킹이고. 딱 봐도 든든해 보여. 딱 봐도. 그리고 우리가 또 트레이드로 영입한 원희도 선수도 공미 역할, 또 중미 역할 잘 네네. 해줄 수 있고 수미까지도 해줄 수 있고 전천우입니다. 그리고 황은총 선수 지금 아주 젊은 야 특급으로 선수. 젊은 패기를 보여줄 수 올 있다. 시즌에 나오겠죠? 그럼요. 지금 프리시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황은총, 뭐 김태환, 유주진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복귀하게 되는 서민우 선수까지 들어오면은 또 김동현과 함께 롤을 바꿔가면서 그쵸. 네네. 투입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이승원 선수도 이승원 있고. 선수까지 오면 이제 아챔까지도 걱정 없다. 근데 물론 이승원 선수 아직 이제 성인 레벨을 하려면 좀 더 성장세를 보여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워낙 또 초특급 유망주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맞아요. 근데 뭐 황은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승원은 뭐 이제 어른이지 뭐. 그렇지 사실은 이승원 선수. 이승원 선수도 이제 청대 주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브론즈볼까지 받은. 이강인이지 뭐 거의. 이강인보다 더 잘했지 그때. 이강인보다 더 잘했지. 우리 기대감은 큽니다. 유망주가 많다 근데 우리가. 그럼요. 이렇게 보니까. 자, 왼쪽 윙으로 가볼게요. 저는 외국인 선수 쓰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호마리오 아니면 마리오 쓸 것 같은데 일단은 호마리오 선수가 좀 적응되면은 그래서 호마리오 왼쪽에 넣고 백업으로는 뭐 강윤구 선수가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이지호 선수 프리시즌 활약했죠. 여기에 뭐 성기환, 김대원, 뭐 윤일록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마 적재적소에 다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은 뭐 역시 호마리오 아니면 마리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용이 될 것 같고. 김민준 선수도 이제 주전으로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 뭐 최병찬, 김도현, 김영진 이렇게 될 것 같고 윤일록이 오른쪽이 되나요? 근데 윤일록이 보통은 이제 오른쪽 풀백은 해도 오른쪽 윙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여차하면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윙은 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 질보다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최전방 공격진 보면은.
약간 뭐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은 또 이상훈 선수가 해줘야겠죠. 지난 시즌에 뭐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맞아요. 네. 야구와 함께 토종 득점 1위까지 할 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역할을 해줬죠. 그러니까 사실상 4-4-1-1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 중간 1의 역할, 2선의 1의 역할을 이상훈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전방으로 가면 이제 가브리엘이 역시 올해 절치부심해서 야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 가브리엘이 그래도 10골은 넣어줘야 원래 그 정도 기대감을 네. 품을 수 있는 네네. 기량이 있잖아요. 근데 FM에서는 38골 넣었어. 그리고 45억 받고 중동으로 갔어. 자, 중동 가라. 우리 그 정도 팔면 또 아 그럼요 또 잘해서 뭐 중동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라. 제발. 우리가 또 백업 자원 있습니다. 코바체비치. 또 뚝배기 필요하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김신욱 투입하듯이 국대에서 네네. 코바체비치 안 풀린다 싶으면은 코바체비치 투입하고 때려 넣으면 됩니다. 맞아요. 이기혁, 뭐 홍철 이런 선수들이 크로스 주구장창 올리면 됩니다.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준서 선수도 우리 기대하는 유망주죠. 박경배, 뭐 김경민,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네, 뭐 유병헌 선수도 이제 센터 포드 자원 중 한 명입니다. 윙어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전부. 그리고 이제 후반기 되면은 이제 역시 군 제대하는 박상혁 선수도 그쵸. 우리도 기대하는 또 U22 자원으로 쏠쏠하게 박상혁 선수도 참 그 약간 결정적인 골들을 좀 많이 넣어줘가지고 항상 한창 소년가장으로 많이 역할을 했었잖아요. 3위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지난 시즌이었나?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대체로 공격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게 올 시즌 좀 베스트 11으로 저희는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 시즌 이 스쿼드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어요. 아, 그렇죠. 강원이. 아니, 우리 준우승했던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요. 아,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이상원이나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그 뭐 사실 황문기야 군대 가는 거를 군입되고.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양민혁 선수야 아예 해외에 진출했으니까 그거는 뭐 막을 수 없지. 그걸 막을 수 없는 거고 뭐 김영빈 선수 뭐 이런 뭐 자잘한 이탈 말고는 자잘한 이탈이에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이탈. 네. 그래요. 그 소규모 이탈을 제외하고는 많은 선수를 그래도 잡았다. 이기혁 선수도 지켰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강투지 선수와도 어쨌든 뭐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급 자원들을 그래도 뭐 필수적으로는 지킬 선수들은 다 지켰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빼고는. 그런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아직 포워드진이 약간 물음표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상원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윙도 그렇고 전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성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공격 축구야 되는데. 맞아요. 정경호 감독도 공격수 출신이고 윙어 출신이고 그러려면은 공격 자원들이 이 감독의 전술에 잘 부응을 해줘야겠지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선수 꼽아보도록 하죠. 네. 정우 씨는 누구 가장 주목하세요? 올 시즌. 올 시즌. 네. 그 저는 아무래도 네. 김민준 선수. 아, 김민준. 네. 오른쪽 윙으로 띄워줘야 되는. 왜냐면 이 말이 뭐 통용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믿고 쓰는 울산. 그래도 믿고 쓰는 울산산. 그렇지. 그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자원을 영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울산에서 온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울산은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에 집중하고 미래를 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윈 나오니까 윈 나오. 네. 그러니까 3연패는 무조건 하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울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올 시즌에. 근데 김민주 선수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잘 채웠어. 네. 사실은 딱 필요한 오른쪽 윙 자원. 강용구 선수도 그래도 좀 약간 미래 자원으로 아, 그럼요. 네. 손꼽히던 선수 아닌가요? 그래서 김민주 선수 갈 때 울산 팬들이 엄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슬퍼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뭐 많이 말을 고르신 것 같아요. 슬퍼했어요? 아니면 욕을?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순화를 너무 할까봐. 우리로선 땡큐입니다. 네. 김민준 선수가. 김민준을 일단 가장 기대를 하시는. 네. 국인 씨는? 저는 이상원 선수. 이상원? 아니 오히려? 이상원 선수 뽑지 않았어요? 리뷰 때도? 맞아요. 올해도 근데 어김없이 잘해줘야 된다. 포워드진에서.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약간 포워드진이 약간 물음표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오히려 이상원 선수가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줘야 그 나머진 선수들도 또 힘을 내서 또
제 컨디션에 올라올 수 있다. 그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상원 선수에 대한 견제가 아마 올 시즌 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지난 시즌에 그 득점 국내 득점 1위가 후루꾸가 아니었다. 네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그럼요. 실력이다. 실력이다. 그럼요. 2년 차까지 하면 이제 국대 승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대 뭐 포워드 토종 득점 1위를 계속하면은 맞아요. 국대 네. 포워드가 뭐 몇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럼요. 뭐 처진 스트라이커로도 뛰면서 할 수 있고. 윙도 네. 뭐 볼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이상훈 선수? 그리고 또 국대에서도 윙포드진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에서 또 득점을 해주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중용될 수도 있어요. 공미로도 뜰 수 있고. 네. 나 FM에서 공미로 썼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신민아 선수를 꼽겠습니다. 아. 내가 수비를 꼽아야겠다. 신민아의 활약이 좋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게 수비도 그게 언제 기본이죠.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네. 김영민 선수가 어쨌든 떠났는데 이기혁 선수는 기본적으로 바쁠 거예요. 센터백에만 박혀 있을 수 없어. 그쵸. 왼쪽도 뛰어야 되고 중미로도 가야 되고 막 바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신민아가 잘 해줘야 된다. 교체로 들어가든 선발로 뛰든 U22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정상급 유망주로 꼽히지만 이제 정상급 센터백까지 가야 된다 올 시즌. 그죠. 괄목할 한 단계 만한 더. 성장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신민아 선수가 어쨌든 이 한국 축구로 봤을 때도 센터백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발 빠른 센터백 드물었죠. 맞아요. 한국 축구에서. 그래서 좀 잘 커서 국대도 가고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민아 선수가 왼발 센터백인가요? 아니면 오른발인가요? 왼발 발까지는 모르겠다. 왼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정석구 그러니까 오른발이더라도 그 수준이 뛰어나다면은 김민재 선수도 오른발인데도 왼쪽 센터백 서기도 하잖아요.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전술에 따라서 그건 또 맞아요. 배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뭐 저는 신민아 선수 올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다. 우리 또 저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 또 포항전 거의 리그 막바지에 대단한 활약을 또 펼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아, 어린 그렇죠. 선수답지 않은 네, 활약이었어요. 그런 걸 올 시즌은 내내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올 시즌 좀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이거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센터백 자원을 보세요. 신민아 이기혁이야. 어거지로 뛰어라. 어거지로. 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민아도 잘 커서 이탈 나폴리 왜 자꾸 보내? 우리 좀 맨날 바뀌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일단 한 몇 년 뛰고 가자. 그러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상 성적 어김없이 꼽아봐야겠죠. 글쎄요, 어렵네요. 네. 그 지난 시즌만 해도 그냥 냅다 질릴 수 있었는데 제가 마침 갈 것 같다. 맞추긴 맞췄습니다. 네. 근데 그러게요. 저도 한 3위로 생각했는데 2위로 막 갈 줄은 몰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올 시즌은 뭐 사실 뭐 우승을 꼽아도 그렇게 농담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세요? 저부터 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5위? 5위? 네. 딱 상위 스플릿에 파이널 A에 걸린다. 그렇죠. 걸치는 네. 어떻게 딱 그 보면은. 정도 그 정도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네. 5위도 우리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그럼요. 많이 그럼요. 하더라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올 시즌 준비를 잘한 팀이 많아요. 다른 팀들이 생각보다. 전력이 좀 상향 편준화됐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뽑으면 올 시즌에는 울산, 포항, 서울, 전북이 잘할 것 같아요. 전북, 울산, 포항, 서울, 전북, 네. 그다음 강원 렛츠고. 그리고 강원 렛츠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앞에 잘하는 팀들을 째끼고 하면은 그럼 강원이 5위. 그리고 코리아컵 우승. 코리아컵은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 돌리고. 우승 안 해도 돼 그거는. ACL은 좀 열심히 해보는 게. 그래도 국제무대가 또 우리가 또 언제 국제무대 나갈 수 있을지 그렇지. 모르니까. 우리 중계 화면에 영어 자막이 언제 뜨겠어? 강원의 끝을 중계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ACL은 뭐 무난하게 뭐 어느 정도까지. ACL은 그래도 16강 진출을 목표로 해야죠. 토너먼트 라운드까지는 이제 진출을 하는 네.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5위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구인 씨도 비슷한가요? 저는 7위. 7위? 네. 하위 스플릿으로 간다? 하위 스플릿. 그러니까 이게 그 6위, 5위 경쟁을 하다가 아깝게 7위를 할 것 미끄러진다?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첫 시즌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 그 포워드진에서의 물음표가 조금 해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워낙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런 있죠. 부분에서 이게 약간 무승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점 경쟁에서 조금 힘들어지면서 7위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19승 7무 12패였는데 7승 19무 12패가 될 것 같다. 네. 19번 비기는. 그래도 무를 하면은 1점은 얻어요. 그럼요. 패배는 19점입니다. 아닙니다. 19점. 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야구와 다른 축구의 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중위권 싸움을 하다가 약간 7위를 하지 않을까. 그럼 우승 어디 갈 것 같아요? 우승? 저는 우승 올 시즌 전북? 전북이? 전북이 우승까지? 이렇게 전북 우승? 드라마틱하게? 그래요? 그럼 네. 거스포엣을 국대 감독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북 감독을 이게 전북 어쨌든 김상식도 그렇고 요즘에 전북 출신 감독들 잘 나가잖아. 전북에서 나가면 잘해. 나가면. 일단 나가야 돼. 국대 감독으로. 아무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는 그 사이에 있는 6위로 하겠습니다. 5, 6, 7로. 네, 야, 일단 우리 5, 6, 7. 깔끔하네, 우리 깔끔하네요. 6위 또 6위 해봤잖아. 그럼요. 해봤으니까 또 뭐 얼마든지 현실성이 있는 순위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 정도 순위로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위권으로. 강원의 올 시즌 현실적인 순위는 그러니까요. 딱 상위 스플릿에 걸칠 정도 중위권이다. 근데 저는 그랬는데 오히려 한 3, 4위권으로 치고 나간다면 저는 강원 FC가 진짜 말 그대로의 시스템 축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올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생각이 도르트문트 들어요. 되는 거지. 그러면 네, 진짜 유망주들 대거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맞아요. 미래가 밝은 어떻게 보면 팀으로서 계속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몇 위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올 시즌 저희는 5, 6, 7위로 지금 네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아질지 이거보다 더 낮아질지 저희 항상 축구, 농구 이런 거 컨디션 딱 올리면 바로 댓글이 다다다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연말에 또 리뷰할 때는 과연 어떤 또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주갈못이 궁금합니다. 될지. 석고 대전을 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당당해질지. 네,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높은 쪽으로 이왕 틀린다면 저- 한번 저희가-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희가 DB를 이미 틀려놨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기분 좋은 거잖아. DB는 우승한 거. 아니 올 시즌? 올 시즌 틀려놨잖아요 이미. 그건 무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건 우리가 책임 못 져. 아직 몰라요. 6강만 가면은 챔결. 그렇지. 우리 또 해보자. 그럼요. KCC 작년 KCC의 미라클로 우리도 트리 타고 올라가 보자. 가보자. 아무튼 올 시즌 뭐 일정 보면은 개막전 내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대구에서 원정 경기를 우리가 개막전을 갖고 네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23일 역시 4시 30분에 오후 4시 30분에 포항과의 홈 경기 춘천에서 홈 개막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시즌 시작이 되고요. 올해 춘천이 9경기죠? 네. 전반기에 9경기하고 이제 나머지 다 강릉에서 합니다. 코리안컵 아챔 네. 다 강릉에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일정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춘천 경기 뭐 많이 보실 것 같네요. 어쨌든 많이 9경기 보러 동안. 갈 것 같은데 올 시즌이 개막이 빠르잖아요. 네. 추워서 못 갈 것 같아요. 2월 개막이라서 네. 하긴. 그래서 다 시간도 4시 반 딱 그 해가 이제 가장 뜨거워서 조금 질 때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가도 추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네. 이럴 때 강릉에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죠. 춘천에서 하는 게 이게 좀 계절하고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된 거 머플러라도 많이 팔아라. 또 마케팅 팀에 대한 마케팅 직원이야 뭐야. 내가 마케팅팀 가야 될 것 같아 진짜로. 홍보팀. 이럴 때 스페셜 머플러 겨울 한정판. 그렇죠. 개막전 뭐 이렇게 춘천 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거 찍어서 팔아야지. 그거 왜 안 파는 거냐고. 그 앞에서 육동환이 나눠주고 있고. 아니 육동환 김병지랑 하고 김진태랑 돌아다녀 계속 그냥. 그런 게 필요한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한화가 야구는 못해도 마케팅은 참 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파워랑 한화인데. 그리고 또 그 시즌마다 그러니까 뭐 썸머 기념 유니폼도 굉장히 많이 작년에 하죠.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대체로 야구는 그런 걸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축구는 아직까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팀들마다.
특히 야구는 기본적으로 기업 구단이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데 네네. 축구는 이렇게 시민 구단, 구단,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마케팅까지 갖추려면 또 비용이 아, 이걸로 돈 벌 그러니까요. 생각을 아직까지 못하죠. 제- 여력이 없는 거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들의 네. 이런 의견을 바로바로 이제 수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사무국 여력이 없는 거지. 왜냐면 말입니다. 사무국부터 기축 재정할 텐데. 거기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거기 마케팅 담당이라고 뭐 네.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쵸. 네, 눈물이 나시겠죠. 그리고 또 오늘도. 찍었다가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제일 재고 문제. 재고 남고 막 이러면 그게 제일 문제다. 재고 남으면 다음 시즌에 럭키박스에서 그렇지. 거기다 쑤셔 박아야 되거든요. 아니 강원도 감사위원회 막 나오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시즌이 시작하는데 성적이 안 좋을 걸 우려해서 안 합니까? 아무튼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좀 성적이 잘 나오면 어쨌든 다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뭐 지난 시즌과 같은 정말 극적인 드라마 정말 축구 팬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강원 팬들도 웃게 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극과 공놀이 올 시즌 강원 FC 프리뷰 해 볼게요. 끝으로 이제 새해니까 네. 호정 씨 보내드리기 전에 뭐 올해 뭐 목표 새해 있으세요? 제 목표. 2월에 모셨으니까 네. 아,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구정까지 다 맞춰볼까요? 지났으니까 네. 네. 진짜 새 새해 목표. 제 열심히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동안은 뭐 속죄를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보다 더 열심히. 어. 그리고 올해는 저도 K리그 좀 열심히 보려고. 평소에는 강원만 봤는데 제가 강원 경기만 봤거든요, 거의. 보통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죠. 또. 근데 네. 올 시즌은 좀 두루두루 보려고. 전체적으로 네, 두루두루 K2도 좀 보고. 갑자기 뭐 축구 전문가의 삶을 사시려고. 좀 열심히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그럼 우리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뭐 스포츠 칼럼이라도 쓰시게요. 아니 우리 리뷰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스포츠 글도 한번 써보려고 오.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요? 뭔가 뭔가 엠바고 걸려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엠버건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스포츠에 나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생기는 건가? 나중에 확대가 되면은 네. 여기 와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네, 네. 일단 스포츠 팬으로서의 삶을 하겠다, 네. 살겠다 네. 좀 다짐을 해 주셨고요. 그럼 아침도 뭐 직구 안 가십니까? 나중에 가면은 아침이요? 아침은 가볼 법하지. 네. 그쵸. 이런 기회가 또 언제 그러니까 있겠어? 강릉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원정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원정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자, 일본 여행 자주 가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가셔야죠. 중국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중국은 예.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 그것도 그렇고 좀 무서워요, 중국. 중국 원정은 왜? 아니 그 경기장 분위기가 아니 이번에 뭐야 저 가짜 뉴스인가? 나 기사를 본 광주? 것 같은데 광주에서 그거 진짜입니다. 전두환 사진 들었다며. 그 진짜 뉴스예요. 진짜로? 네. 광주 상대 상대라서 팀이 중국 팀이. 산동 타이산이 야, 그러니까 그거 제재 안 해? 그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네. 그건 좀 네. 무섭다기보다는 가기에 쉽네. 그쵸. 그런 걸 들으니까. 뭐 X가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뭐 어디가 그럼 일본은 우길기 드는데 어디로 가야 돼? 태국으로 갈까요? 태국으로? 태국은 괜찮아요? 네. 모르겠네요. 태국은 뭐 워낙. 아무튼 뭐 워낙 네. 또 일본 자주 가시니까 맞아요. 또 친일파시니까 또 일본 뭐 원정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뭐 같이 가세요. 오늘 통신사잖아요. 통신사. 이번에 뭐 저 삿포로 팀이 올라갔나? 홋카이도에도 제2원 팀이 있는 것 같던데. 하여간 뭐 일본 원정도 한번 가볼 법도 하다. 네.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원래 축구 팬이라면 모름지기 그쵸. 네.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구 얘기로 끝내네 결국에는. 네. 올해 목표 역시 뭐 축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니 뭐 요새 근데 뭐 소소한 걸로 생각하면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올해도 러닝. 네. 올해는 뭐, 런닝하죠. 제가 네. 4월 중순에 지금 마라톤 하나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마라톤 이미? 나가세요? 네. 오. 하프? 아니요 10km. 10km. 제 첫 10km거든요. 오. 원래 항상 5km만 뛰다가 늘리셨네 또. 10km YMCA 마라톤 대회 그럼 어디서요? 춘천에서. 광화문에서 서울로 가요? 서울로. 아니 이야. 작년에는 대전으로 그 빵 마라톤 빵빵런.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가셨었잖아요. 그것도 뛰었고 이번에는 좀 대규모 대회로 야. 제 광화문 한복판을 뛰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또 한번 불러야겠다. 그 도로 후기. 통제를 하는데 그 옆에서 아주 차량 운전자분들이 엄청나게 뭐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뛰는데
아직 제가 이 생생한 후기를 네. 나중에 또 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올해 또 자주 한번 더 모셔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체육인으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종합체육인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도 정우 씨 화이팅 하시고요. 네. 또 자주 봬요. 전화 연결도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항상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죠. 네, 원조한 척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조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루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정우 씨 어디서 듣는다 그랬죠?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봅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네, 보시는 것 맞아요. 같고 팟빵이 요즘 그놈의 그 저작권 정책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제한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는 팟빵을 지웠습니다. 푸느라 힘듭니다 지금. 네. 팟빵은 로그인하기도 힘들고 잘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렇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팟빵 청취자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푸는 데 있어서. 그렇고요. 이 마지막 멘트 한번 읽어주세요, 정우 씨.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의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152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은재, 조우긴,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